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벌써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16번째 날 시작하는데요. 이제 책의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느끼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와 함께 이 책을 읽으며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하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제목, 가스라이팅에서 자신을 지켜라. 남자친구가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내게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진료실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들리기 시작했다. 유튜버들은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육아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에 대해 언급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1940년대에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한 영화 가스 등에서 시작됐다. 아내가 자꾸만 등이 꺼졌다 켜졌다 한다고 말하자 남편은 아내의 착각으로 몰고 간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던 아내는 급기야 남편의 말이 다 맞고 자신이 틀렸다고 믿게 된다. 사실 남편은 보석을 훔치기 위해 아내에게 접근해 계획적으로 아내를 정신 이상자로 만든 것이었다.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잃은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고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교묘하게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다. 은밀하고 교모한 그들의 수법. 가스라이팅에는 정형화된 프레임이 있다. 첫째,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다. 가해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한다. 둘째, 자기 확신을 잃은 피해자가 있다. 자기 확신이 떨어져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인지,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 자기 확신이 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판단과 결정권을 넘겨주게 된다. 셋째,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공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연인이나 부부, 부모와 자식, 친구,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등 서로 감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난다. 가해자가 그 정서적 공간에서 채찍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달콤한 당근도 주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힘들다. 넷째, 가해자에게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명분을 교묘히 세뇌한다. 다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같은 말을 하며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피해자에게 명분을 주입한다. 이를 어기면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는 기꺼이 가해자의 말을 따르게 된다. 다섯째,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변 관계를 끊어내어 피해자가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지 못하게 막는다. 피해자에게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된 세상에서 우물한 개구리로 살기를 강요한다. 가스라이팅이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인데 갑자기 생긴 것인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용어 자체는 갑자기 떠오른 것이 맞지만 과거에는 가스라이팅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현재에는 인식하기에 용어로서 명명한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가스라이팅이 난무했다. 가스라이팅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조직, 개인과 국가, 개인과 종교, 개인과 정치에도 존재한다. 종교는
가스라이팅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체제를 유지해왔다. 신분제는 가스라이팅의 집합체라고 봐도 될 정도다. 노예는 일만 하다 죽는 것이 마땅하고 귀족은 평생 호의호식하고 노예를 수족처럼 부리며 사는 것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니 말이 되는가? 가스라이팅은 광고와 마케팅이라는 근사한 옷을 입고 있기도 하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은밀한 암시를 통해 우리는 가치를 주입당해왔고 이러한 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누구나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스라이팅의 궁극적 목적은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수단화한다. 갑과 을이라는 명확한 위계 속에서 상대방의 단점을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비난하며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피해자의 자아는 점점 쪼그라들고 가해자의 자아는 피해자의 자아를 잡아먹으며 점점 더 비대해진다. 인간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다 자신의 통제력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발휘하고 싶어한다. 재력을 쫓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서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과한 요구와 지적을 한다면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보자. 연인과 같이 있는 시간이 괴롭고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고역이라면 내 감정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그 다음으로는 상황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두고 객관화를 해야 한다. 피해자는 합리적으로 사리 분별을 한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져서 가해자의 판단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가져온다. 여기서 벗어나 나와 상대가 처한 상황을 제3자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자. 마지막으로는 구체적 행동의 단계다. 가해자와 정서적 거리를 두고 이별을 감수하자.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경우에 단호히 NO라고 말하고 선을 긋자. 가해자가 펼쳐놓은 싸움판에 들어가지 말자.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를 설득시키며 교묘한 세뇌의 장을 펼칠 테니 말이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빠르게 이 사회에 정착한 이유는 타인의 강요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더 이상의 나를 너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마음들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은 이제 나 자신으로 오롯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오로지 나에게 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판단도 결정도 내 몫이다. 누군가의 객체로 기능하기를 거부하고 나 자신의 주체로 세상에 우뚝 서야 한다. 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 가끔 부작용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이 용어 덕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이 말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내 자신을 누구보다 믿고 소중하고 아끼며 하루를 보낸다면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은 나날이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